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카르보닐 그룹 중에서도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물론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나타나야 되나요? 이게 CO가 나타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OH니까 OH가 나타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C와 O가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 개의 피크를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본다면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기본적으로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우리가 OH를 비교를 했는데 OH 피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준다면 이것은 좀 더 브로드하게 이런 식으로 OH가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카르보닐 피크는 1700 부근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CH에 대한 피크들이 여기에서 30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벤조익 애시드가 되면은 요것도 나타나는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피크들이 왼쪽에서 약간 움직여서 나타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좀 3000에서 명확하진 않은데 두 개가 요 H는 3000에서 왼쪽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크들이고 그 다음에 요 OH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으니까 카르보닐이 나타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의 CC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OH의 아웃 오브 플레인에서 나타나는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프리퀀시가 저기서 흡수 피크로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애시드 다음에 에스테르는 결과적으로 요 H가 알킬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콘주게이션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로매틱과 콘주게이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락톤을 행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을 봤을 때는 요게 특징적인 피크가 되겠죠. 물론 sp3CH, 그 다음에 카르보닐 스트레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일반적인 키톤하고는 약간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CO 스트레칭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의 오버톤 밴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와 같은 에스테르에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을 때 요 위치가 CH 위치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카르보닐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거 CC에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거 CO 스트레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요 C에 두 개가 있죠. 요와 같이 됐을 때 여기와 같은 특징적인 피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CH 확인할 수 있고 CO, CC, CO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바이닐 그룹 여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sp2 카본의 CH, sp3의 카본의 CH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와 같은 메틸 벤조에이트를 살펴본다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벤조에이트가 이와 같은 하이드록시 그룹을 같이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OH, 그 다음에 CH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요 화합물에서는 여기도 OH가 있죠. 요 OH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봐서는 또 요 OH도 어느 정도 나오는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의 화합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이게 대개 한 1750에서 1735 키톤을 본다면 1715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씩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도 대개 한 1300에서 1000 사이에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르보닐 그룹이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랬을 때는 대개 에스테르가 한 1738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그다음 여기에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으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도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경우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비국면상의 전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서 이와 같은 구조가 되죠. 그러면서 이 캐릭터가 요 이중결합 캐릭터가 약간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준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닐 그룹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바이닐 그룹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여기서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이번에는 옮겨는 어디에 그룹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노멀한 에스테르인 경우에 있어서는 1738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아로매틱이나 여기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반면에 그 다음에 요 O에 아로매틱이나 이중결합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왼쪽으로 옮겨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대개 한 1715, 그 다음에 1730 여기서 본다면은 얼마가 되나요? 이와 같은 형태가 대개 1738인데 이와 같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면서 1688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에스테르가 이번에는 고리가 돼 가지고 있을 때, 락톤 타입으로 돼 가지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6 멤버드 링이 가장 안정하니까 1735에서 그 다음에 5 멤버드 링에서 약간 왼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고리의 수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도 고리의 위치에 따라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반면에 이번에는 여기에 O에 이중결합이나 다른 것이 있을 때는 고리의 수가 있을 때는 오히려 왼쪽으로 더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키톤을 봤을 때에 키토 에스테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카르보닐 피크가 더 나타나 줘야 되는 요 키톤 피크, 그 다음에 에스테르 피크가 동시에 나타나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토 에스테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민 쪽에 본다면, 아마이드나 아민 쪽에 본다면은 일반적인 아마이드가 예에서 보면 카르보닐에 N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프라이머리 아마이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세컨드리 취환기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취환기가 두 개 있다는 터셔리 아마이드가 됐을 때에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이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6 멤버드 링이 되면은 대개 요 카르보닐이 1660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근데 5멤버 좀 더 왼쪽이 되겠죠. 왼쪽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4 멤버들이 좀 더 왼쪽, 베타 락탐 형태가 됐을 때 좀 더 왼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에 우리가 아마이드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카르보닐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NH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 NH2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줘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화합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 카르보닐 화합물이 일반적으로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CH 밴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H2에서는 NH가 분리돼 가지고 두 개가 있으면서 NH 그룹이 두 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CH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프로판 아마이드의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H2는 왜 두 개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시메트릭하게 하는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에이시메트릭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피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시드 클로라이드, 아셀 할라이드에 있어서는 요 위치가 좀 더 움직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새롭게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셀 할라이드에 있어서는 요 카르보닐 그룹이 되게 키톤인 경우에서는 1715에서 맺는데 이것을 2까지는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중결합 캐릭터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 카르보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CL이 되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는 뭐 당연하게 여기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의 오브톤 밴드가 나타나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벤조일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요것은 요 위치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콘주게이트 된 카르보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C 더블 본드, 그 다음에 여기에 CCL인데 또 위치가 요거는 조금 다르죠. 요 아로매틱에 붙어 가지고 있는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형태하고 이것은 그냥 알킬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상태하고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제 언하이드라이드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언하이드라이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이제 1,3를 키톤하고 조금 다르죠. 요 카르보닐이 요렇게도 연결되고 요렇게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피크가 콘주게이션이 된 거, 그 다음에 안 된 거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의 피크가 카르보닐 피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O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와 같은 카르보닐에 있어서는 대개 한 1800에서 한 1650에서 되는 반면에 여기에 CN이라든지 CC는 조금 더 오른쪽에서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NO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CCL 피크도 한 600에서 700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의 어떤 특징적인 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키톤일 경우에 한 17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15에서 요 키톤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게 되겠죠. 어쨌든 요 결합은 상당히 스트롱한 밴드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다이폴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흡수 피크가 크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부타논 같은 경우에, 키토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1715인데 여기 1719 정도 되죠. 1715에서 보면 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똑같은 키톤, 카르보닐 화합물에 이번에는 에시드가 붙어 가지고 있든지 아마이드가 아민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톤에서 알데하이드가 되면은 이쪽에, 그 다음에 에스테르가 되면은 조금 더 이쪽에, 그 다음에 아셀 할라이드가 되면은 이쪽에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아셀 할라이드가 왜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이동하겠는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L 화합물은 계속 떨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전자를 밀어주면은, 이와 같이 밀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거의 이 이중결합은 이중결합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삼중결합에 가까운 이중결합이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더 무브한다고,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보닐 그룹에 있어서 어떤 그룹이 좀 더 약한, 짧은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긴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키톤이 되겠죠. 요 키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나, 그 다음에 에시드 클로라이드가 있을 때는 왼쪽으로 좀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마이드가 됐을 때는 좀 더 오른쪽으로 해서 좀 더 감소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카르보닐이 흡수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카르보닐 그룹은 전체적으로 전기적인
상황을 본다면은 여기가 정겸수도 크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고 여기는 델타 플러스 형태가 많이 강하게 되겠죠. 전자가 부족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자를 도와줄 수 있으면 전자를 밀어서 하이프 콘주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콘주게이션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전자를 여기서처럼 끌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게 되겠죠. 그럼 하나는 전자를 밀어주는 상황, 하나는 전자를 오히려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자를 끌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absorption frequency가 증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오히려 좀 약해지는 경우를 나타내주고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서 전자를 밀어준다는 이야기는 비공존성의 전자를 밀어주면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준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어디에 이중결합이 없는 것처럼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든지 하면은 요 캐릭터가 있는데 또 결합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당겨주는 만큼 여기가 이중결합성에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중결합서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키톤에서 본다면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쪽에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룹의 크기라든지 이걸 봤을 때 이쪽으로 오면서 전자를 끌어오게 되니까 요 캐릭터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715에서 이제 알데하이드가 되면 1725 여기서 끌어가는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는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요 캐릭터가 좀 더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아실 할라이드인 경우에서는 여기까지가 올라가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해서 언하이드라이드는 피크가 여기에 하고 여기와 두 군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A, B, C, D로 분류해서 본다면은 카르보닐 그룹에 전자를 주는 경우에는 좀 더 약해지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우는 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레조넌스를 하는 경우는 좀 더 약해지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는 경우도 카르보닐의 세기가 좀 더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피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CH 피크는 카르보닐의 알데하이드 피크는 특징적으로 여기서 그 다음에 요 카르보닐 피크는 1725에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복실 가스들은 CO 이중결합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같이 무브했죠. 전자를 끌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에서는 지금 CO가 대개 한 1200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O는 여기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NH 피크가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 하면서 3400 부근에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에스테르 같은 경우에서는 1735로 약간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요 CO 피크가 대개 1200, 1000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적인 작용기에 따라서 키톤은 정확하게 이와 같이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언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개의 CO 피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타논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일반적인 키톤 타입이죠. 그래서 1715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노날 알데하이드가 되죠. 알데하이드는 여기에 있는 요 피크들이 실제적으로는 알데하이드의 특징적인 피크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에
1715에서 1730으로 약간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데카노일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COCl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CL은 이렇게 여기서 정확하게 요 위치라고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요 카르보닐 피크가 대개 1715에서 나타나는 것이 1800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아실 할라이드나 아실 브로마이드나 이런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행히 여기서도 3000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3000에서는 오른쪽이니까 이것은 아로매틱이나 이중결합이 없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тер부타노에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에스테르 타입이 되죠. 그래서 요 피크라든지 여기에 있는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대개 에스테르는 1715에서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에스테르 되죠.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가 됐을 때 CO가 대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카르보닐 피크를 이렇게 카르복실 애시드를 본다면은 요 피크가 대개 오른쪽으로 좀 더 옮겨와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나타내주고 CH,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H가 이와 같이 브로드하게 나타나주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애시드 화합물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즉 다이머가 됐을 때는 하이드로젠 본딩이 여기에 되고 여기에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가 나냐면 요 이중결합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는 1715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이와 같이 당겨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CH도 확인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이와 같은 NH2가 NH, 에이시메트릭, 시메트릭 두 개가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 해서 두 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프로판 아마이드가 맞구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민 계통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와 보게 되면은 아민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NH2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는 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NH가 여기서 밴딩을 해가지고 나타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NH, 그 다음에 CH2, CH3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N이 요 위치에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 NH의 아도 플레인의 밴딩 바이브레이션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을 본다면은 이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다이부틸 아민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민에 있어서의 요게 3000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NH라고 하는 것은 NH가 한 개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NH2가 두 개가 되면은 피크가 두 개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 개가 있다는 아민, 2차 아민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CN 스트레칭, CH2 밴딩, 그 다음에 NH 아웃 플레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민, 트리부틸 아민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아민은 있지만 여기에 뭐가 없나요? NH가 없죠. 그러니까 이에서는 흡수구 피크가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는 3000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CH2, CH3, CN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룹이 아민이 요 NH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크가, 여기서는 NH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죠. NH가 한 개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NH가 두 개가 되면은 두 개가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요 위치를 봐가지고 이것은 3차 아민이다. 이것은 2차 아민이다. 이것은 1차 아민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나이트릴 부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이소시아나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아이소사이오시아나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중결합이 이런 식으로 연속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민 형태의 화합물들은 어디서 나타날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C에는 삼중결합이죠. 아까 우리가 뭐였나요? 좀 전에 삼중결합이 있을 때는 한 2100 부근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이거는 CH는 좀 더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타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위치도 지금 CH 스트레칭이 여기서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요 있는 H가 여기서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로매틱 더블 본드의 스트레칭, 그 다음에 취향기가 한 개가 되죠. 이럴 때에 모노스피치드 아웃 플레임 피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화합물에 있어서는 아이소시아나이트에서 벤질의 아이소시아나이트가 돼 가지고 있을 때 CH는 별 문제 없죠. CH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요 결합 본드가 지금 여기에서 요것만 하면은 되게 뭐가 되냐, 한 1700 부근에서 나타나야 되고 1800 부근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중결합이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요 피크가 한 2400까지 옮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로매틱, 그 다음에 요하고, 그래서 특징적인 피크가 요걸 본다면 이것은 아이소시아나이트의 전형적인 피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이트로 화합물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시메트릭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에이시메트릭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은 대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이트로 그룹은 이와 같은 1600 부근에서 하나하고, 그 다음에 1400 부근에서 피크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롱체인일 경우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나이트로 화합물이 있을 때, 뭐 여기에 있는 CH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C 되죠. 그 다음에 나이트로 그룹 하나, 둘 확인이 되면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스펙트럼의 구조를, 스펙트럼에 의해서 구조를, 작용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NO는 이중결합이 될 수도 있고 단일 결합이 될 수도 있지만, NO의 영역은 한 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O가 요 이중결합인 경우에 있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계산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피크를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게 피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의 피크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좀 더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2-nitropropane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은 특징적인 피크가 하나는 좀 더 강하게, 하나는 좀 더 약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CH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크가 지금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이 피크는 뭐냐면 이 탄소에 CH3가 두 개가 되어 있을 때에 제미널 다이메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피크를 우리가 요 앞에서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 피크를 확인해 주게 되면 이것이 2-나이트로프로페인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그 다음에 솔트로 돼 가지고 있는 피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아미노산, 이게 애시드하고 아민 그룹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되지만 전자 이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피크들은 아미노 애시드 피크라든지 카르복실레이트 솔트는, 그 다음에 아민 솔트는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레우신 같은 아미노산을 찍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 CO, 그죠?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NH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솔트가 됐을 때에 CO 피크가
대개 한 1600부분까지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NH가 두 개가 피크가 여기서 밴딩에 의해서 나타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NH3로 되니까 여기가 좀 더 브로드하게 NH3 피크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피크들이 결과적으로는 요 카르보닐에 있는 CO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와 같은 사이올 화합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파이드 화합물이라든지 설폭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특징적인 피크가 OH하고는 달리 SH는 여기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사이올. 그럼 OH는 우리가 많이 했고 이게 사이올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적으로 여기서 나타내주고 아로매틱.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취항기가 한 개니까 여기에 모노 서브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플레인 피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포닐 클로라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설포네이트 있는 화합물들도 조금씩은 위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폰 아마이드 형태라든지 아니면 설포닉 애시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위치들이 SO 결합 위치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설포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설포닐 그룹은 여기에 있는 요 두 개가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 그래서 특징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설포네이트가 되면은 요 두 개의 피크에다가 그 다음에 아로매틱에 그 다음에 S와 O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피크들이 밴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설폰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NH2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피크로서 나타나는 반면 그 다음에 여기도 나타내주게 되겠고 여기에 있는 CH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H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이 지금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밴딩에 의한 것 그 다음에 CC 스트레칭에 의한 것들 그 다음에 설포닐 그룹이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설포닐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포스핀이 붙어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포스핀 옥사이드라든지 포스페이트 에스테르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 F냐 아니면은 클로로냐 아니면은 브로모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 아이오다이드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 CCl4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CH가 나타나는 거 없죠. 이중결합 없죠. 카르보닐 없죠. 여기에서 CCl이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다음에 우리가 뭘 쓸 수가 있나요? 이것을 기존 표준 물질로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죠. 이게 있더라도 피크가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요 위치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위치에서 피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CCl4에 녹여서 NMR을 찍을 수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클로로포론 같은 경우에서는 H가 있으니까 요 위치에서 H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CCl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CH 스트레칭이 여기서 나타나면서 이 구조하고 이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장시간에 걸쳐서 그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어떻게 화합물의 구조, 즉 작용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후크의 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신축 진동의 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출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냈고 대부분은 그 식에 의해서 M1 값, 뉴 값만 잘 확인을 해서 이게 환산 질량을 잘 계산해 주게 되면은 그 값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나 단일결합이나 그 다음에
정gem 정도가 각자가 큰 그런 계통이라든지 이런 화합물들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화합물에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구조, 즉 작용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제는 기본적인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와 같은 FTIR을 찍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브레일 트랜스퍼를 계속하면서 찍어내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피크를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그냥 백그라운드 피크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피크들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거 보면은 뭐가 되나요? 이게 카르보닐이 있구나.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으면서 뭐가 되나? 키톤이구나. 그러면은 키톤이면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C3H6의 O다. 그럼 뭘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지금까지 서로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자식이 나와 있을 때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상당히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분자식을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완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